발끝에서 머리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플 때 사암침 쓰면 낫습니다. 오늘 주제는 족저근막염, 어떠한 병증이고 또 사암침법으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족저근막에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가해져 발생한 염증, 이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족저근막이에요. 발바닥의 근막. 이 근막은 충격 흡수 역할을 합니다. 마치 에어슈즈 밑창처럼. 족저근막의 역할, 발가락 시작부터 발 뒤꿈치 뼈까지 이어진 족저근막은 발바닥 아치를 유지해 걷거나 달릴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족저근막염의 원인, 족저근막이 긴장한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하거나 과도하게 달리면 염증과 파열이 만성화되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한다. 반복적인 충격을 받으면 근막이 미세한 파열을 일으키고 근막이 딱딱하게 굳어져 충격 흡수가 안 되고, 특히 자고 일어나 발을 디딜 때 또는 쉬었다가 다시 걸을 때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다. 족저근막염의 일반적인 치료법 간단히 살펴봅니다. 일반적인 치료법은 물리치료, 마사지, 스트레칭, 발 뒤꿈치를 감싸는 쿠션 혹은 신발을 신는 것, 마사지, 족부 마사지, 발 마사지 도움이 돼요. 또 합리적인 또 검증된 스트레칭 요법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발도 쿠션 좋은 거 신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 치료에 도움도 되고 또 예방도 돼요. 약물요법으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또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씁니다. 세 번째, 체외 충격파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그림과 같은 전자파를 활용한 물리치료예요. 네 번째,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후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술적으로 족저근막을 늘려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신경근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적용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렇게 권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1, 2, 3, 4 이러한 요법이 서의적으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암침법으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힘줄은 간이 주관한다. 동의학에서 힘줄은 간이 주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정격을 적용해서 근막의 항상성 유지력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정상화시켜주는 거예요.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손상된 것, 간정격은 염증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우리 몸의 장기들 중에서 혈액 필터링을 통해서 항원을 제거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 장기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비장, 그리고 간, 최종적으로는 폐가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간 정격을 써서 힘줄의 항상성 유지력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간 정격을 쓰면 짜깁기 기능이 있다 그랬죠. 사암도인 침구 요결 혈중근에 보면 위12지장 궤양으로 출혈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암도인은 간 정격 써. 간에서는 혈액 응고인자를 만들어서 지혈을 시키고, 지혈 작용에는 조건반사적으로 그 움푹 패인 궤양이 된 부분을 메꿔주는 짜집기 하는 기능까지 있거든요. 간 정격을 쓰면 손상된 근막 짜깁기 작용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 정격을 쓰는 겁니다. 음극 곡천의 N극, 경고 중봉혈에는 S극. 그런데요, 이게 통증이 또 심하잖아요. 그래서 통증 완화요법도 써야 돼요. 통증 치료 보조요법으로는 다음 성격이 제일 좋습니다. 사암도인께서는 통증 치료에 절골혈을 즐겨 쓰셨어요. 그러니까 통증 클리닉으로 다음 성격을 적용했을 땐 절골혈을 추가해서 S극 붙여주세요. 그런데요, 이 족저근막염은
자가면역증과도 관계가 있대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자가면역증, 면역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정상조직, 정상장기를 공격해요. 드물게 발바닥 근막염은 루푸스 또는 류마티스와 같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면역증으로도 족저근막염이 발생한다. 자가면역증을 수반하고 있으면 이때는 담 승격과 대장정격을 같이 써주는 겁니다. 대장정격, 족삼류와 곡지 N극, 양곡 양계혈에는 S극. 그런데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유사 질환이 있어요. 족저근막염과 유사한 질환으로서 발꿈치 지방 패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발꿈치 패드 증후군,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이 그림도 발꿈치에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패드가 있어요. 충격 흡수 패드. 발뒤꿈치 정 가운데에 그 부분에 패드가 얇아졌어요. 그러면 충격 흡수가 잘 안 되겠죠. 즉 족저근막염과 비슷한데 알고 보니 발 뒤꿈치에 지방 성분으로 구성된 충격 흡수 패드가 손상된 거예요. 얇아진 거예요. 닳았어요. 그런 경우에 족저근막염과 거의 유사한, 아니 똑같은 통증이 발생합니다. 지방 패드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발 뒤꿈치 중앙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지방 패드가 얇아지고 퇴화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증상은 족저근막병증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패드 증후군은 약간 다릅니다. 아침에 첫 걸음을 내디딜 때와 휴식 후 불편함은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으며 체중 부하 활동이 증가하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바닥 지방 패드는 피부와 발 뒤꿈치 뼈 사이에 있는 연조직층입니다. 이 패드는 지방 소굴체를 포함하는 섬유 탄성 챔버가 있는 벌집 구조로 되어 있어 활동 중 충격 흡수와 발 뒤꿈치 표면 전체에 압력이 분산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닳았다고요. 퇴화됐다고요. 그러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아프지. 발꿈치 지방 패드 충격 흡수가 감소하면 발 뒤꿈치 뼈가 반복적인 미세 손상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이는 발 뒤꿈치 뼈 내에 만성 염증, 멍, 부기 및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하가 증가하면 지방 패드 아래에 있는 활액낭이 자극,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활액낭은 발 뒤꿈치 뼈와 연조직 사이에 있는 작은 액체로 채워진 주머니입니다. 활액낭, 윤활낭은 충격 흡수와 마찰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지방층 활액낭. 그런데 이 활액낭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이 활액낭에 액체가 활액이 적어. 그러면 충격 흡수하는 지방 패드가 그 역할까지 하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걸려요. 거기에 비만, 거기에 노화. 그러면 더욱더 얇아지고 그리고 닳아서 없어지기도 한다. 지방 패드 증후군의 원인을 초간단 요약으로 살펴보고 사암침 어떠한 요법으로 도움 줄 수 있는지. 과체중, 연령 30세 이상 점점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방 패드가 자연적으로 얇아짐, 부적절하고 지지력이 없는 신발 착용, 특히 활동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오랜 시간 서 있는 경우, 당뇨병이 있으면 지방층이 얇아집니다. 염증성 질환, 즉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자가면역증, 발이나 다리 근육의 약화, 다리 뒤쪽 근육의 긴장, 활동 사이에 적절한 회복 시간 감소, 경구용 코르티코이드 스테로이드의 장기간 사용. 여기에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증으로도 지방 패드가 얇아진다, 염증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족저근막염, 스테로이드 장기 투약, 그로 인해서 통증 증가, 근무력증에 당뇨병이 겸해 있어요. 그러면 당뇨병에도 다용하는 처방인 간정격과 비정격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자가면역증이다 또는
스테로이드 장복을 했더니 더욱더 발 뒤꿈치가 아파. 그러면 자가면역증일 수 있어요. 간정격, 대장정격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원인을 알면 사암침 적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암침 아카데미를 통해서 요결의 내용을 의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렇게 공부한 것을 이렇게 임상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발끝에서 머리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플 때 사암침 쓰면 낫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화요일 정규 진도 나가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조충문 3부가 되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으로서의 천식, 어떻게 사암침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